자, 지금도 우리 거래 계약서 보도록 하죠. 111페이지. 자, 1번 봐요. 옳은 것. 1번. 계공은 중개대 성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됐대. 거래계약 작성, 당사자 교부, 5년간 보존이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작성권자는 누구인가, 교부권자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본을 보관한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사본을 보관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충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교부, 원본과 사본에 관한 얘기예요. 원본.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리고 업무보증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게 교부될 땐 원본이 교부가 되고요. 원본이고 이건 사본입니다. 사본. 그리고 이제 그 계공이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보관할 때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하되 사본을 보관하고요. 그리고 확인설명서의 경우 3년간 보관하고 사본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할 때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관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는 안 돼요. 그리고 원본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2번, 계공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절대적 등록이 아니죠. 상치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이 상대적 등록 취소가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정속 중개에서 공개할 것을 미공개하거나 미공개를 공개했던 케이스, 거래계약서에서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요 상치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 여기서 받지 아니하게 되면 업무 정지로 간다는 것도 기억해 줘야겠죠. 자, 세 번째, 국장은 계공이 작성한 거래계약서 표시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권장 권고는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되고, 네 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가 아니고 기재해야 됩니다. 이 4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거래계약서 부분인데요. 이 거래계약서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라고 요약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죠. 일단 계약일이지 계약년 월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다. 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 이 교부 일자지 작성 일자가 아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 5번이겠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설명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벌써 했죠. 이다라고. 2번.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도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공만 서명이 날인이 아니고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그 행위를 누가 했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계공이 만약에 단독으로 하게 되면 계공 단독입니다. 하지만 소공이 하게 되면 소공을 포함하여 그를 고용한 계공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즉 계공과 소공이 함께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공, 그 일을 했던 소공이라 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이게 중개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면 책임자 논리로 가시면 돼요. 자, 3번. 거래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이고요. 정속 중개와 확인 설명서에 있어서는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적 서식이고 거래 계약서는 우리가 권장 서식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분사무소 작성하여 거래 계약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 이게 답이죠. 5번은 앞서 했습니다. 상치라는 거. 그 5번의 해설에 보면 임치, 상치 이런 말 개의치 마세요. 뭐 절치다, 뭐 필요적 등록치도 다 같은 말이고 실제 시험 치러 가게 되면요. 이 취소란 말이 나올 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요. 개의치 마세요. 자, 3번 문제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이제 4번 문제 좀 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계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 서면에 의한 거래계약서 작성, 당사자 교부해야 되겠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정지. 2번. 앞서 했던 것이고 3번 좀 봐주세요.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확인 설명서, 보증관계증서 함께 교부하죠. 이 3번에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은 이것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할 때 권리취득자에게 보여주는 서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업무보증서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완료되어가 작성하니까. 자, 4번. 거래계약서는 계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되 관료속을 보면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5번이 왜 틀렸는가 볼까요? 5번은 두 번째 줄 틀렸죠. 상치 부분은 업무 정지라고 됐습니다. 이건 꾸준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번 문제 간단히 보죠.
현행 중개 계약이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일단 영수증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삭제됐습니다. 이 5번에서 기억할 건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수증은 확인 설명서에 이 거래 내역에 대한 산출 내역이라는 란이 있어요. 확인 설명서 가면 산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게 돼 있어요. 대체하여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교부하게 되면 훑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지? 이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현행 서류에는 삭제돼 있어요. 자, 6번 볼까요? 가장 적합하지 못한 거 틀린 거죠. 1번.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개공과 의뢰인, 거래계약 체결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 자, 1번 문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6번인가요? 여러분이 계약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의뢰인과 개공이 하는 중개계약이 있고요. 의뢰인과 의뢰인끼리 하는 거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개공, 의뢰인 구별하셔야 돼요. 2번. 중개계약은 두부. 왜? 당사자 문제니까.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양 당사자와 개공이 있으니까 세부. 3번. 개공은 중개계약 체결은 중개업무 추발, 거래계약 체결은 중개업무 완성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중개계약, 중개이행, 중개완성. 자, 이 중개완성을 달리 말하면 거래체결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항상 시작점은 체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중개체결의 일종의. 그래서 중개계약, 거래계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래체결 또는 거래계약, 거래이행, 거래완성. 거래완성은 어떤 것일까요? 잔금의 이행,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개완성이라 하는 것은 개공의 눈높이고요. 거래 당사자의 출발점이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항상 계약이란 글자가 나오면 사법상의 논리, 당사자 법률행위 맞고요. 5번이 왜 틀렸을까 볼까요?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현행 법상 거래계약 체결, 즉 완성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중개계약, 즉 중개와 도급의 가장 큰 차이점이 완성 의무가 없다, 도급은 완성 의무가 있다, 이 차이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7번 보도록 할까요? 옳은 것입니다. 개공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 체결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가 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 매매 계약 체결을 누가 했는가가 잘 기억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당사자가 하게 되면 이건 당사자 공동 신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공이 매매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개공이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올바르고요. 2번.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필요적 기재 사항 규정 두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것이죠. 이 2번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공인중개사 2법이란 타이틀이 있으면 대화는 이게 올바른 지문이 돼요. 지금 2번 다시 읽어봐요. 2번 어디 봐도 2법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이 별도 법으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별도 법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렇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말하는 것이냐 필요적 기재사항을 묻는 것이냐 요것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3번 볼까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서면에 의하여 거래계약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계약서를, 즉 계약이죠. 거래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하느냐 아니면 개공이 체결하느냐 이걸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거래계약서 아니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면. 하지만 이것이 개공이 개입이 되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7번에 3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이 거래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공이 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아니하면 업무정지입니다. 4번. 법인인 개공의 주된 사무소 이루어진 거래계약의 경우 모든 임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개입된 사람이 하고요. 5번. 개공의 중개에 의하여 거래계약이 승리될 경우 개업 공인중개세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이 5번 지문만 좀 보죠. 7번에 5번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인, 개, 부, 실개 이건 모두가 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은 개공이 개입이 됐을 때 하는 거고요. 자, 2번 우리가 주택거래 신고인데 6억 초과일 때만 합니다. 6억 초과. 그래서 요 세 가지 논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5번 틀린 거 보이죠? 자, 8번 가볍게 보시고요. 자, 9번 보죠. 틀린 거.
거래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근거 둔 거 맞습니다. 이때 9번에 1번에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거민이라고 하는 제도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민 가능 종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자체가 거민 양식이에요. 자, 2번. 거래계약서의 경우 권장 서식되어 있지만 거민계약서의 경우 별도의 법정 서식되어 있다. 이게 잘못됐다고 했죠. 서식 없다고요. 거래계약서 자체가 서식이라고요. 3번. 거래계약서와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거래계약서는 계약일이지만 거민은 계약 연월일 그렇게 돼요. 4번. 거래계약서 작성한 당사자 중 일방이 거민 신청하면 된다. 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할 건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좀 볼게요. 거민은 원래 당사자 중 일방이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기 귀찮으시면 이제 변호사, 법무사, 개공한테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것을 가기 싫어라고 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5번째, 부동산 거래 내용이 매매라면 거민 신청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요거 좀 별도로 합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어떤 것일까요? 현존하는 것이 있죠. 현존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고요. 장래 취득할 권리로서 전비법에 관한 입주권, 주택법에 관한 분양권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매매를 하면 되겠죠. 매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해결됐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계약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쌍방의 교발권 딱 3가지밖에 없죠. 거래계약서 원본, 확인설명서 원본, 업무보증서 4본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잠시만 스톱하세요. 10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일방에게 교부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일방. 비용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비용. 그래서 실비 들어갔던 거. 요게 이제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즉 어떤 거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누가 냅니까? 권리 취득 예정자. 매수인 측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각종의 권리 분석 비용, 권리 이전자입니다. 좀 적어 드릴까요? 일단 실비 부분. 권리 이전자에게 받는 것으로서 권리 분석 비용 들어가고요. 그리고 권리 취득자에게 가는 것으로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주의할 게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 정속 중개도 일방이에요. 중개계약서 해서 요거는 일방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방금 했는 쌍방하고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틀린 거. 정속 중개 계약서는 중개월에 시 작성하나 확인 설명서 거래에서 중개 완성. 달리 말하면 거래 체결이죠. 2번. 정속 중개 계약서 및 확인 설명서는 법정. 거래 계약서 권장 맞고요. 3번. 정속 중개 계약서 의뢰인 일방에게 교부하나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 의뢰인 쌍방에게 하는 거 맞고요. 4번이 들렸죠. 정속과 확인 설명서 3년간 개공이 보관하며 거래 계약서 역시 개공이 보관하지 소공은 없어요. 꼭 기억할 것이 교부와 보존만큼은 최종 책임자인 개공이 한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개공. 자, 5번 그대로 보시고요. 자, 이제 손해배상 보도록 할까요? 1번 봅시다. 옳은 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좀 뒤에 있어요. 문제집 만들 때. 제가 뒤로 좀 뺐거든요. 서브노트는 앞쪽에 그대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여러분이 174에서 181에 했습니다. 이건 순서대로 제가 이게 녹화를 해야 되니까 뒤로 좀 뺄게요, 여러분. 자, 116페이지 볼게요. 손해배상 옳은 것입니다. 1번. 개공이 고용인의 중개 업무. 여기서 손해배상의 업무는 중개 업무에 국한합니다. 그 반대로 보수를 받는다면 어떤 영역이 돼 있으면 중개에 있으면 받게 돼 있어요. 자, 고용인의 중개 업무로 의뢰인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경우 그 개공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고용인만 책임을 진다. 아니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즉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손해배상이 이렇습니다. 즉 개공이 원인은 이렇게 되죠.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이때 주산적 경과실, 모든 과실을 이야기하고요. 사무소 제공입니다. 사무소 제공. 그리고 이 개공이 데리고 있는 누가 있나요? 직원, 사용인, 고용인이죠. 즉 사용인 갈까요? 사용인의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짓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야겠네요. 예. 자, 2번.
개공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손해 발생을 한 때 손해배상 책임 없다? 아니 있어요. 3번 개공은 고의 또는 중과실 인하여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요거 얘기하는 거죠. 중과실을 인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경과실은 손해배상 없다. 아니에요. 요때 과실은 주산적 경과실로 모든 과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 개공은 손해배상을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아니에요. 이 개공은 최종 책임의 일부를 지기 위해서 소멸성인 보험, 보증보험 또는 협회 공제 그리고 비소멸성인 법원에 하는 공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가입하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아니죠. 자, 답 5번이겠네요. 자, 2번 틀린 겁니다. 개공은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업무보증 설정과 등록관지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증서를 우리가 등록증 교부 요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번 개공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업무보증 설정 금액 차이 있으나 업무보증 설정 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내용 맞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개공은 1억이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지역단위 농협 1천이죠.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일 먼저 지급할 금액이지 이 금액만큼만 책임진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자, 3번 업무 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만료일이 도래하여야만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효력 만기되기 전에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보험 처리나 이런 어떤 공제 제도는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되지 만료하고 나서 끊어지면 의뢰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됩니다. 자, 4번 요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모든 개공은 업무 보증. 자, 여기서 여러분이 책임에 관한 것 있죠. 이 책임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인장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인장 등록 그리고 업무 보증 설정. 이 두 가지만큼은요. 요 두 가지는요. 모든 개공이 다 한다. 즉 특수법인도 들어간다. 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5번 업무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공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한 서면을 확보, 등록관청 거칠 필요 없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3번 볼까요? 적합하지 못한 거. 일단 3번이 금방 보이시죠? 자, 나머지 우리 정리 좀 해요. 1번. 개공은 업무 보증 설정한 후 증빙서 갖추어 등록관청 직접 신고하되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사실 등록관청 직접 통보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등록 절차를 보면 등록 처분 통지가 있죠. 서면 통지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업무 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업무 보증 설정했는지 등록관청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보증 설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칙은 등록관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데 일종의 이것도 서비스업이다 하여 협회 같으면 예외적으로 협회 자체 이 담당자가 대신해서 우리가 신고해 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오케이 하면 바로 등록증이 날라오죠. 2번 개공은 보증 설정에 초과되는 부분까지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개공의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증기관이라 하는 것은 협회, 보증보험, 법원 그런 곳입니다. 즉 1억, 2억, 1억, 1천 그런 돈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지. 즉 개공이 사고 친 뭐 5억이다, 10억이다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개공은 보증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거 맞고요. 5번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 대위하여 손해배상금 지급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중개보조원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책임을 지죠. 즉 개공이 책임진다는 것은 개공이 가입한 보증기관에서도 토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증기관은 이유도 없이 작은 1, 20만 원 내고 1억을 갚아준 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또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모델로 가겠죠.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 틀린 건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 5번 좀 봅시다. 중개법인의 부동산 중개업과 겸업인 경매대리 업무에 대한 보증 설정, 그 설정 방법과 설정 금액 각각 다르다 됐는데 자, 요건 동일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몇 번 문제죠? 4번인가요?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법인이 있습니다. 중개법인. 중개법인이 일을 두 가지 하고 싶어 합니다. 중개업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경매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도 업무 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경매를 하기 위해서 매수 신청 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수 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업무 보정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개업에서 업무 보정 설정과 이 매수 신청 대리하는 이 업무 보정 설정 금액은 동일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중개법인이 여기에 2억이 필요한 만큼 여기도 2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인이라고 하면 다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자격증 보유자와 자격증 미보유자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즉 자격증을 보유한 자, 없는 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개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매수 신청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중개업 1억 해서 2억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개인, 즉 과거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 중개인이죠. 그들의 경우는 중개업만 가능해요. 1억, 그리고 매수 신청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군지, 그리고 개인이라면 그들의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줘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됐고, 자, 5번 문제는 가볍게 보세요. 풀지 마시고 1번 정도만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틀린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타인 중개인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책임져라. 이건 특수범위도 동일하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전액을 다 변제해야 돼요. 피해 전부를 다 변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개인인 개공이라면 어떻게 될까? 먼저 1억은 예를 들어 그 보증기관에서 나가요. 2억은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억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것을 개공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책임을 지되,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 이거는 별도 재판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정신적 위자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번 부차례인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공덕금, 개인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 3년이죠. 이는 의뢰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탁만 의뢰인 보호를 위해 3년간 배수할 수 없어요. 자, 3, 4는 그대로 보고 5번 좀 봐주세요.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사무소입니다. 이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는요, 중개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7번 옳은 거 볼까요? 개공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그리고 공탁을 게스트명 신청할 때 해야 한다. 여러분이 그 공제 가입이에요. 공제. 그 공제 다음에 콤마가 아닙니다. 공제 가입, 공탁 이렇게 돼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지 등록 신청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업무 개시 전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장 등록과 업무 보정 설정이에요. 다시 해요. 업무 보정 설정과 인장 등록과 손해배상이죠. 업무 보정 설정과 같은 말이네요. 업무 보정 설정하고요. 인장 등록. 좀 날려쓸게요. 요 두 가지의 경우는 업무 개시 전까지 게스트 등록이 아니고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인장 등록은 등록 절차와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경우 업무 보정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모든 개공 다 해야 되고. 3번. 공제에 가입한 개공은 보증기간 만료되어 다시 보정 설정하고자 하는 자,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이면 다시 보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만료되기 전에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4번이 답이죠. 4번 한번 보세요. 7번에 4번. 자, 한번 읽어봐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할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겠죠. 자, 업무 보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많습니다. 업무 보정을 미설정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미설정 외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미설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외는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아, 저 100만 원 이하 같더죠. 100만 원 이하 같더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 업무 정지로 오답으로 잘 처리돼요. 요 구별 꼭 해줘야 됩니다. 외로 잘 나오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미교부, 미설명. 요 잘 나와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5번은 15일이죠. 유일하게 15일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8번도 똑같은 문제고요. 9번 문제 좀 봅시다. 틀린 것인데 4번만 봐요. 부동산 중개 계약에 따른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 개공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소멸.
자, 이건 꾸준히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개 보수를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은 보수를 안 받는 것 뿐이에요. 즉 무상이라고 할까? 무상은 보수가 없는 거예요. 즉 보수를 안 받기로 한 것은 보수만 없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외에 책임지는 거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되며 지금 보는 손해배상 책임도 있고 각종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다 책임져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보수 안 받기로 한 건 보수만 없다 이거예요. 책임 다 져야 돼요. 자, 10번 문제 틀린 거 볼까요?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할 경우 등록관청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상대적 등록 지수를 안 바르면 업무정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2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개공이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폐업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죠. 의뢰인 보호 차원에서. 4번 법인의 개공 주된 사무소 업무 보정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분사무소 설정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죠. 10번에서 제가 보충할 것이 법인이 만약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3개다. 3개다. 얼마가 필요할 것이냐. 의외로 간단해요. 중개법인 같으면 주된 사무소 2억이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1개 1억씩 3억. 그래서 5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특수 단위, 지역 단위 농협 볼까요? 지역 단위 농협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1천, 분사무소 3개니까 3천, 4천이 필요하죠. 4천. 자, 이런 것도 구별을 해야 돼요. 자, 5번은 그대로 보고, 자, 이제 121 옳은 거 볼까요?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것을 제3자 명의로 권장 공고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화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것은 금, 공, 신 등 동그라미 해보세요. 예치 기간이고요. 이게 답이고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어떤 경우는 미리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예치 명의자에게 사전 수령에 관련된 보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어요. 4번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1번에서 이 4번이 잘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개공의 입장이라면 의무가 3개가지가 생겨요. 분리 관리하시오. 두 번째, 임의 인출 금지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급보증 설정. 이건 누구 이름으로 명의했을 때 개공의 명의예요. 하지만 이것이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하면 이것이 없어져요. 엄보신체 공전, 그건 없어요. 자, 5번째,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죠. 답이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옳은 거 볼까요? 1번, 개공은 거래 안전을 위하여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두 번째를 봐요. 권장 공고할 수 있습니다. 항상 권장 공고 나오면 뒤에는 할 수 있어요.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 내용의 보증서를 예치 기간에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보증서 밑줄 해보세요. 보증서를 한 다음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치라고 하는 건 제3자에게 맡기는 걸 예치예요. 근데 그 장소가 기관이고요. 통장의 주인은 명의자예요. 여러분, 통장한테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가져가야 통장에 돈을 줘요. 예치 명의자죠. 시험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거래 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 아니에요. 이거는 지급되는 돈, 예를 들어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 금액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지급 보증 금액만큼 하는 것이지 이 앞에 업무 보증 설정 금액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없어요. 4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예치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예치된 계약금 사전 인출할 수 있죠. 이렇게 이미 인출할 수 있어요. 5번, 개공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업무에 소요된 경우 권리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예치 업무 소요된 실비 받을 수 있다. 앞서 했죠. 실비가 나오면 권리 이전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권리 취득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권리 이전자한테는 권리 분석 비용이며 권리 취득자에게 받는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이에요. 답 4번이고요.
자, 3번은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자, 4번 문제 보죠. 틀린 거. 1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경우 거래 당사자 위한 금고 권장 제도인 거 맞고요. 당사자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계약에 문제된 건 없어요. 그리고 예치 명의자는 대통령령으로 엄보 신체 공전이고요. 그리고 개공이 하면 이러한 의무 3가지 맞고요. 3번. 개공은 명의로 했을 경우 일정 제한이 있다. 바로 이거죠. 4번. 3, 4 다 이거네요. 5번. 동그라미 4번 경우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발행 보증서를 교부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4번 문제에서 기억할 게 사전 수령이지 않습니까? 사전 수령. 이 사전 수령할 때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 금보가 보증서를 들고 어디로 간다? 보증서를 들고 이 예치 명의자에게 가면 해줘요. 예치 기간이 아니고. 자, 5번 옳은 거 볼까요?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에 필요할 경우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이 예치할 것을 당사 공고할 수 있죠. 2번. 계약금, 중도금 예치할 수 있지만 잔금 예치할 수 없다. 아니에요. 계약금 해도 되고 중도금 해도 되고 잔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3번. 매도인, 임대인 등은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증서 발급받아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 미리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치 명의자에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건 아니에요.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기관은 금, 신, 보증보험회사만 해당. 아니에요. 예치 기관은요. 금융기관, 금공신 등이에요. 공제, 신탁 등이에요. 자, 답 5번이겠네요. 간단합니다. 예치 기관은 금공신 등이고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과 엄보신체 공전, 그리고 사전 수령 기관은 금보. 이렇게 3가지죠. 자, 6번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네요. 틀린 거 볼까요?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금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최신과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죠. 3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명의 가능하고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에 예치할 수 있다. 유일하게 거래 당사자 명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돈 들고 도망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가 맞죠.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자, 중개 보수부터는 우리가 또 요약을 보고 들어가면 되겠죠. 아마 이번 시간은 이 보수 뒷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막바지 다 돼 가는데요. 노트 많이 보셔야 돼요. 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이 지금 5월, 6월 이렇게 더워지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이 에너지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여름을 잘 버텨야 돼요. 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